스키야키라고 하면 조금 너무 달고 짜다는 일본 요리가 원래는 재료빨이거든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릴 노하우는 이 관동식 스키야키의 와리시타를 이용해 가지고요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일본 요리를 하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. 일본 요리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었고요. 지금은 키겐이라는 관서식 스키야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스스로를 스키야키 대장이라고 부르는데요, 뭐 크게 거창한 뜻은 없고,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스키야키는 제일 많이 구워본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매일 굽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스키야키 대장이 알려주는 스키야키 집에서도 맛있게 굽는 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스키야키는 관동식이랑 관서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, 이 두 가지 조리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는 관서식 스키야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, 제가 오늘은 관서, 관동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집에서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스키야키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스키야키 야채를 손질하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는 그냥 쓰지 말고 무거운 걸로 살짝 눌러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표면만 살짝 구워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긴발이 있으면요, 긴발 위에 두부를 올려가지고 무거운 걸로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대파인데요, 대파는 끝을 조금 날리고 어슷썰기, 두께는 한 1cm 정도? 흰대랑 파란대 둘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. 요렇게. 그리고 두 번째는 당근. 당근은 뭐 색깔 때문에 좀 같이 쓰는 거긴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껍질을 한번 깎아주고요. 이거 일식에서 가츠란 묶기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. 그 흑백 요리사 때 보면은 그 칼마카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요리하셨잖아요. 일식 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다 기본입니다. 그래서 이대로 집에서는 뭐 동그랗게 쓰셔도 되고요, 저희는 조금 직사각형으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, 당근은 조금 익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두꺼워 버리면 당근만 안 익어요. 자, 이렇게 준비해서 두고요. 다음은 이 표고버섯인데, 표고버섯은 일단 기둥을 먼저 잘라내고요,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금 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냥 손으로 털어주면 돼요. 그리고 이 표고에 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칼집 많이 넣었잖아요, 이쁘게 하려고. 이렇게. 근데 사실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 아깝잖아요, 이거 짜투리 나오는 거. 뭐 국 끓인데 넣으면 되긴 하지만,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베이라고 위에 칼집만 이렇게 넣어줘요. 이렇게 하면 이게 틈이 생기잖아요. 이 틈으로 양념이 잘 베이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게, 이거 그냥 쓰지 말고 뒤편에다가 칼집을 세워서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 두 번 넣어도 되고요. 이렇게 넣으면 이쪽 칼집 안으로 양념도 잘 배이고, 나중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부러뜨려서 간단하게 먹기가 쉬워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알배추인데, 배추는 여기 심이랑 잎이 두께가 다르니까 익는 시간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심이랑 이 위쪽을 분리해 주세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너무 크면 이거는 세로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돼요. 위쪽도 마찬가지죠. 위쪽도 너무 크면 한번 잘라줍니다.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양파인데, 양파는 한 두세 겹 정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요,
요렇게. 이 스키야키에서 파랑, 양파 이런 애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단맛을 많이 내는 야채들이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는 곤약. 이 곤약은 미리 한번 삶아뒀어요. 삶아가지고 물기 뺀 다음에 준비해뒀거든요. 너무 길지 않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물기 빼놨던 이 두부 있죠? 두부를 한번 구워줄 거예요. 이렇게 표면을 구워주면 두부가 철판에 잘 달라붙지도 않고, 그리고 이제 아까 물기를 뺐잖아요. 두부도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뺀 두부들이 양념을 더 잘 흡수해요. 일본에는 사실 이렇게 구운 두부가 팔거든요. 근데 뭐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빼서 뭐 손은 더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구워서 사용하면 됩니다.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. 구웠으면 두부는 한 8등분 정도 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. 가운데로 한번 자르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한 요 정도 사이즈 보이시죠? 그 다음은 청경채고요. 청경채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겉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뜯어내고 여기 뒷부분 너무 굵으니까 이렇게 칼 한번 넣어주세요. 그래야 나중에 조리기도 쉽고 양념 잘 배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고요. 그럼 이제 그릇에 담으면 되는데 큰 접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저희 매장은 이렇게 사각통에 담아주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썰어 놓은 야채 하나씩 담으면 됩니다. 대파도 한 사람당 넉넉하게 담고, 양파도 담고, 아까 표고도 담고, 실곤약, 두부, 당근, 청경채. 이 정도 담았고요. 이게 이제 실제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2인분 양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 고기. 아까 미리 썰어 놨거든요.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, 아랫등심이랑 윗등심 두 가지 부위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소 등기름. 이 지방을 뭐 여러 가지 써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등지방이거든요. 등지방은 깔끔해요. 특유의 무거운 향이나 그런 잡내도 없고요. 그 다음 이제 등지방이 없으면 다리 쪽, 뒷다리 쪽,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배 쪽 기름,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등지방이 제일 좋습니다. 이제 키겐에서 드셔보셨던 분들은 아는데 이렇게 저희가 딱 준비해서 비밀스럽게 가지고 나가거든요. 상자를 열면 야채가 있고 고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. 많은 분들이 스키야키라고 하면 조금 너무 달고 짜다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.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이게 왜냐하면 관동식 스키야키 때문에 생겨진 약간 편견? 아니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게 관서식은 처음부터 간장을 붓질 않아요. 소스를 먹는 요리가 아니고 고기를 먹는 요리거든요. 근데 관동식 스키야키는 와리시타라는 이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해서 약간 굽는 게 아니고 조리는 요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. 일본 요리가 원래는 재료빨이거든요. 재료 플러스 알파가 양념인 거예요. 그 소스의 개념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. 그렇게 사용하는 조미료도 많지도 않고요. 스키야키는 이 고기랑 야채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간장이랑 설탕으로 간을 하는 건데, 관동식은 이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진 소스에다가 거의 졸이듯이 조리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서는 아무래도 좀 달고 짜게, 간이 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노하우는 이 관동식 스키야키의 와리시타를 이용해 가지고요, 관서식으로 조리하는 겁니다. 그 이유가 또 따로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구우면서 알려드릴게요.